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롤입니다. 오늘은 제인 포스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야, 정말 오랜 시간 같이 달려오셨어요. 네, 같이 달려오신 분들 축하합니다. 네, 벌써부터 다음 캐릭터는 무엇을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시간에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인 포스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많은 사건들을 겪어왔죠. 멀티버스가 부서지고 배틀월드로 이어졌다가 멀티버스가 부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체지구의 캡틴 아메리카가 하이드라의 총수가 되어서 지구를 점령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이어졌습니다. 제인 포스터가 거의 빠지지 않고 모든 그 사건들에 참여를 해서 활약하는 히어로로 이제 등장을 했었죠. 네, 계속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는 절대 이런 캐릭터가 아니었었다는 점.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빠져서는 안 될, 무조건 있어야 되는 그런 히어로가 되었습니다. 네, 다시 묠리르를 잡으면서 저번 이야기가 끝이 났죠.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또 다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 제인 포스터의 이야기는 좀 더 화끈해집니다.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인 포스터 마지막 시간 같이 가볼까요? 가자! 제인에게는 불행한 일이었는데 묠리르를 사용해서 토르로 변신할 때마다 화학요법으로 암을 치료하는 것들의 효과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토르로 변신하는 것이 제인의 몸의 모든 독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화학요법에 사용되는 약물들의 효과마저 사라지는 것이었죠. 또 암세포 자체는 신체의 일부였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인이 토르로 계속 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녀의 암은 전이가 되면서 사기에 이르게 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제인에게 한 번 더 토르로 변하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죠. 닥터 스트레인지뿐만 아니라 그녀의 친구들은 제인에게 그녀의 건강을 위해 토르가 되는 것을 포기하도록 설득합니다. 그러나 모든 아스가르디인을 죽이려고 하는 맹고그가 아스가르디아를 태양으로 날려버렸다는 것을 제인이 알게 되고 그 생각들이 달라지죠. 제인은 자신이 죽더라도 아스가르디아를 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토르가 되기로 선택하고 맹고그와 맞서게 됩니다. 제인이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맹고그에게 아주 심하게 얻어맞았습니다. 제인은 겨우 승기를 잡아 맹고그를 태양에 던졌지만 맹고그가 아스가르디언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난동을 계속 부렸죠. 맹고그를 막기 위해 제인은 펜리스 울프를 묶는 사슬로 맹고그를 묶어서 묠리르와 연결을 시켰고요. 묠리르를 태양으로 던져 맹고그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제인은 오딘손과 마지막 키스를 나누고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암 때문에 쓰러집니다. 제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오딘손은 파괴된 묠리르 안에 있던 갓 템페스트의 힘을 이용해 제인을 되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인의 영혼은 바랄라 성문에 도착한 상태였고 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오딘은 제인이 희생한 것을 알고 자신들 중 하나로 인정을 하면서 오딘손을 도와 제인을 살립니다. 제인은 변화시키는 묠리르의 힘 없이 화학요법의 치료에 집중하기로 하죠. 또한 제인은 오딘손에게 토르의 이름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말레키스와 다크 카운실이 미드가르드를 침공했을 때 제인은 전투에 가담했고 다른 아스가르드인들과 함께 뉴욕시를 방어하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침략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인과 다른 히어로들은 어벤져스 마운틴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자, 프리가 여왕을 필두로 히어로들이 말레키스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떠나자 제인은 임시적으로 아스가르디언의 올마더가 되어 말레키스의 군대로부터 올드 아스가르드를 지킵니다. 블랙 바이프로스트가 파괴되고 오딘과 프리가가 죽게 되자 제인은 지구를 방어하기 위해 히어로들을 모으려 연설을 했고 토르가 마침 돌아왔습니다. 다크 카운실을 공격하는 동안 제인과 에이전트 솔로몬은 남극 대륙에서 록손의 군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토르가 말레키스로부터 부모님을 구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헤임달을 통해 알게 된 제인은 토르에게 혼자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면서 제인은 후에 토르가 꼭 있어야 하고 때로는 하나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제인은 울티메이트 유니버스 지구 1610에 부서진 묠리르를 주워서 다시 토르로 변신을 합니다.
제이는 말레키스로부터 오딘과 프리가를 구출하기 위해 토르와 동료들 무리에 합류를 했고요. 토르가 묠리르를 이용해 빌런들을 쓰러뜨렸고 결국 말레키스도 패배했습니다. 제인의 묠리르로 마지막으로 한 번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제인은 킹 라우페이의 한쪽 눈을 공격했습니다. 묠리르가 제인에게 돌아왔을 때 산산조각 났지만 그녀의 왼팔을 덮는 완갑으로 재결합되었죠. 제인의 팔에 있는 완갑의 반응에 브룬힐데와 다른 발키리들의 영혼이 나타납니다. 브룬힐데는 제인에게 발키리가 될 것인지 물었고 제인이 동의하면서 발키리로 변신합니다. 어벤져스 마운틴에서 마스터스 오브 이블이 공격하는 동안 어벤져스를 돕기도 했고요. 제인은 메피스토와 카운실 오브 레드에 맞서 싸우는 어스 마이티스트 히어로즈에 합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인 포스터 마지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실 마지막 이야기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너무나 열심히 멋지게 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믹스에서 아주 핫하게 활약을 하고 있어요. 제인 포스터는 이제 발키리가 되었고 발키리의 능력을 온전히 이어받아서 아주 토르와 버금가게끔 마이티 토르 때 했던 그 활약에 버금가는 활약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벤져스에 들어가서 멋있게 싸우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 됐습니다. 1960년대부터 쭉 밟아온 스토리를 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60년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발키리의 능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이티 토르가 아니라 발키리로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키리로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스가르디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초인적인 능력들을 온전히 이어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인적인 힘, 그리고 속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차원 간의 이동, 즉 순간이동을 할 수 있죠. 또 팔에 찬 완갑으로 만든 인공 날개를 사용해서 비행이 가능합니다. 자, 지구 1610에 부서진 묠리르의 잔해로 만들어진 완갑을 이용해서 다양한 종류의 무기로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 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을 보자면 이 마이티 토르 때 암에 걸린 제인 포스터가 이중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몇몇을 제외하고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제인 포스터가 마이티 토르다? 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거를 알고 있던 이제 캐릭터들이 몇 명 있는데 일단 바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샘 윌슨이죠. 마이티 토르가 제인으로 변하는 모습을 직접 봤던 샘 윌슨, 그리고 이 마법의 능력에 정통한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중에 이제 아스가르디언들은 알고 있었지만 이거야 뭐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밝혀지면서 알게 된 거니까 맨 최초에 알았던 사람은 바로 이 두 사람이고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냐면 마블 코믹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웬 풀입니다. 참 신기한 캐릭터가 또 나와 있어요. 저도 사실 이 캐릭터에 대한 존재를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마블 코믹스를 알고 있는 캐릭터가 있다.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또 코믹스에 나옵니다. 이야, 사실 이제 무궁무진하게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멀티버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도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코믹스에서도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캐릭터이지만 뒤에 지구 어떤 숫자가 붙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컨텐츠를 보실 때도 또 마블 코믹스의 그 만화를 보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보시면 좀 더 즐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맨 처음에 그 숫자가 어떤 거였냐면 지구 19999999였단 말이에요. 근데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에 보면 지구 616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구 616의 닥터 스트레인지. 사실 지구 616은 마블 코믹스의 세계이거든요. 그래서 이 616이라는 숫자를 굳이 또 사용을 하고 19999에서 616으로 바뀌었다? 과연 언제 바뀌었을까?
멀티버스가 시작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19999의 세계가 아닌 616의 세계를 보고 있다. 그러면 언젠간 다시 1999의 세계를 할 건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 전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진지한 얘기긴 한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다시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진지하게 얘기가 흘러갔습니다. 일단은 제인 포스터 이야기를 마치고요. 당장 이제 스파이더맨 그 뻔 버전이 이제 개봉을 하고 또 11월 달에는 블랙팬서 2가 개봉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를 할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다음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